하루를 망치는 것은 큰 사건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침에 무심코 뱉은 한마디, 마음속에서 오래 되풀이한 혼잣말 하나가 하루의 방향을 바꾸어 놓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오늘도 틀렸어 라고 생각하는 직장인 식탁 앞에서 가족에게 차갑게 말하고 뒤돌아 후회하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불교의 지혜는 말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이 흘러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말은 업이 되어 누군가를 찌르기도 하고 자비가 되어 지친 마음을 살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하루를 무너뜨리는 말과 하루를 다시 살리는 말, 그 마음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거창한 사건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날은 아주 작은 말 하나로 방향이 바뀝니다. 입 밖으로 꺼낸 한마디 혹은 마음속에서 반복한 한 문장이 그날의 온도를 결정해버립니다. 어느 아침 한 직장인이 지하철에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끼어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잘 안 될 것 같아.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이미 그 사람의 하루는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이 사건 자체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반응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같은 하루라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방향을 가장 먼저 드러내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조용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말은 단순히 생각을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마음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아침 식탁 앞에서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자식이 늦게 일어나자 무심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왜 맨날 이 모양이니? 그 말은 순간 지나간 것 같지만 그날 아침에 공기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 어머니는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걱정과 피로가 쌓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그대로 말로 흘려보내는 순간 그 감정은 더 단단해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은 꼭 사람이나 물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도 집착합니다. 짜증이 난다는 상태를 붙잡고 그 감정을 말로 계속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저녁, 한 직장인이 퇴근 후 작은 원룸에 들어와 불을 놉니다. 식탁 위에는 식어버린 커피가 놓여 있고 휴대폰에는 읽고 답장하지 않은 메시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는 메시지를 보며 중얼거립니다. 역시 나 같은 사람은 중요하지 않지. 그 한마디는 사실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단지 상대가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 순간 외로움은 사실보다 더 크게 자라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상황도 관계도 끊임없이 바뀌고 흐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의 느낌을 영원한 진실처럼 붙잡습니다. 답장이 늦어진 한 번의 순간을 나는 늘 외로운 사람이다 라는 말로 고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괴로움은 사건이 아니라 해석에서 자라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그 말들이 사실은 마음의 방향을 더 깊게 만드는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말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저녁, 같은 메시지 앞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많이 바쁜가 보네. 그 한마디는 상황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덜 다치게 합니다. 불교의 지혜에서 말하는 알아차림은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떤 말을 만들고 있는지 조용히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생각을 어떤 말로 굳힐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부부가 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같은 공간,
같은 식탁, 같은 하루를 보내지만 대화는 점점 줄어듭니다. 어느 날 남편이 늦게 들어오자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나한테 관심도 없네.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관계를 조금 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나라는 이미지가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나는 사랑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나는 항상 존중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이미지에 집착하는 순간 작은 변화에도 마음은 크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말이 되어 다시 마음을 묶어버립니다. 우리는 가끔 상대의 말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용히 들여다보면 그 말을 마음속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지하철 안에서, 작은 방 안에서, 조용한 부엌에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자신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 말이 나를 살리는 방향인지, 나를 무너뜨리는 방향인지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비로소 하루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루를 바꾸고 싶다면 먼저 마음속 말의 방향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속에 쌓인 말을 꺼내야 답답함이 풀린다고. 참지 말고 말해야 후회가 남지 않는다고. 그래서 날카로운 감정이 올라올 때면 그것을 솔직함이라고 믿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용히 생각해보면 모든 솔직함이 마음을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말은 상대를 향해 날아가기 전에 먼저 내 안을 지나가며 내 마음을 더 거칠게 만듭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퇴직 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지만 가족과 나누는 말은 오히려 점점 짧아졌습니다. 거실에서 TV 소리만 작게 흐르는 저녁, 아들이 전화를 늦게 받자 그는 무심코 말합니다. 다 커서 부모는 안중에도 없구나. 그 순간 아들은 상처를 받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더 먼저 무너진 사람은 그 말을 꺼낸 아버지 자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섭섭함이 말이 되는 순간 그 감정은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라 오래 남는 불씨가 됩니다. 불교에서는 업을 신비한 벌로만 보지 않습니다.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반복되는가, 그 반복이 삶의 습관이 되는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화를 느끼는 것보다 더 깊은 흔적은 그 화를 어떤 말로 굳히느냐에 남습니다. 문제는 화가 나는 일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화를 내 마음의 중심에 앉혀두는 일입니다. 내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 말이 사실에 가까운가 보다 그 말이 내 마음을 어디로 끌고 가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어느 중년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 부엌에서 혼자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설거지하지 못한 그릇이 남아있고 식탁 위 휴대폰에는 남편의 짧은 메시지 하나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오늘도 늦어.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중얼거립니다. 그래, 당신은 늘 그렇지. 나만 또 참고 사는 거지. 그 말은 입 밖으로 작게 흘러나왔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여러 번 되풀이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가장 지치게 한 것은 남편의 늦은 귀가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에게 계속 들려준 서운함의 문장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불교가 말하는 괴로움은 누가 나를 괴롭혀서 생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그 아픔을 붙잡고 계속 새로운 말로 키워갈 때 더 깊어집니다. 한번 서운했던 일이 나는 늘 홀로 견디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로 바뀌는 순간 괴로움은 사실보다 커집니다. 그래서 자비는 남에게만 부드럽게 말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더 다치게 하지 않는 말에서 자비는 먼저 시작됩니다. 상대를 감싸라는 뜻이 아니라 내 안의 불씨를 더 키우지 말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불교가 말하는 것은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억지로 삼키고 웃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감정이 가장 뜨거운 순간에 나온 말은 대개 진실이라기보다 상처의 모양에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늦은 밤 지하철 안한 직장인이 상사의 차가운 말을 떠올리며 휴대폰 메모장에 분노를 쏟아냅니다. 사람을 이렇게까지 무시해도 되나?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 메모를 쓰는 손은 멈추지 않지만 마음은 점점 더 좁아집니다. 그는 상사에게 바로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말들은 그의 밤을 앗아가고 있었습니다. 상대에게 던지지 않았어도 그 말은 먼저 자기 자신을 찌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용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거친 말은 상대를 이기기 위해 나오는 것 같지만 실은 내가 견디지 못하는 아픔의 표시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의 문제를 다루는 일은 예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 공부의 문제입니다. 오늘 누군가를 향해 꺼내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잠시 그 말 앞에 머물러 보아도 좋겠습니다. 이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지 아니면 지금 아픈 마음이 찾은 가장 쉬운 출구인지 그 차이를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괴로움을 더 만들지 않는 길 앞에 서게 됩니다. 거친 말은 상대에게 닿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하루를 지키고 싶다면 말을 고치기 전에 먼저 그 말을 만들고 있는 마음의 열기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업이라는 말을 들으면 먼저 두렵고 무거운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어디선가 내려오는 신비한 벌에 더 가깝기보다 내 마음과 말과 행동이 반복되며 스스로 길을 만들어가는 흐름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말의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내뱉은 말이 세상을 당장 바꾸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 말을 반복해서 하는 마음은 조금씩 자기 삶의 방향을 닮아갑니다. 어느 아침 한 어머니가 자식에게 말합니다. 넌 왜 이렇게 늘 불안하니? 처음에는 걱정해서 나온 말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이 반복될수록 자식은 자신을 불안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고 어머니 역시 자식을 볼 때마다 먼저 불안을 발견하는 사람이 됩니다. 말은 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에도 남지만 더 오래 남는 곳은 어쩌면 그 말을 자꾸 꺼내는 자신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불교의 지혜는 업을 무섭게 여기기보다 먼저 알아차리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말을 습관처럼 반복하고 있는지, 그 말이 어떤 마음에서 올라오는지 조용히 보는 것에서 변화는 시작됩니다.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그는 하루 종일 들었던 상사의 말을 떠올립니다. 이 정도도 제대로 못합니까? 집에 돌아온 뒤에도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그래, 나는 원래 부족한 사람이지. 상사의 말은 한 번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 말을 자기 안에서 10번, 20번 다시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반복이 하루의 기분만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까지 바꾸어 놓습니다. 이것이 말의 업이 쌓이는 방식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나를 스쳐 지나간 뒤에도 내가 그 말을 붙잡아 스스로에게 계속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한마디가 아니라 그 말에 머물러버린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은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들은 말도 지나갑니다. 오늘의 감정도 지나갑니다. 오늘의 관계도, 오늘의 오해도 그 자리에 영원히 머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간의 말을 영원한 진실처럼 붙잡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 관계는 이제 끝났다. 사실은 한순간의 감정이었을 수도 있고 지친 하루 끝에 나온 서툰 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포리는 강장고, 하지만 마음이 그 말을 붙잡는 순간 지나가야 할 것은 업처럼 쌓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저녁 할아버지가 작은 거실에서 TV를 켜둔 채 앉아 있습니다. 자식은 독립한 뒤 전화가 뜸해졌고 집안은 전보다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말합니다. 이제 자식도 다 소용없어. 그 말은 체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서운함을 오래 붙잡은 마음의 모양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자꾸 되풀이할수록 자식과의 인연은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마음이 다치기 시작합니다. 불교가 말하는 인연은 누가 내 것이고 누가 내 것이 아닌가를 가르는 말이 아닙니다. 만나는 것도 인연이고 멀어지는 것도 인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연의 변화를 원망으로 붙잡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야 관계가 변해도 마음까지 무너져 버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좋은 말을 억지로 꾸며서 하라는 뜻이 아니라 말이 나오기 전에 마음을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업은 말의 형식보다 그 말이 어떤 마음에서 비롯되었는가와 더 깊이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의 업을 바꾸는 첫걸음은 입을 조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는 왜 이 말을 꼭 하고 싶어 하는가? 이 질문을 조용히 품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알아차림이 생기면 말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서운함이 올라와도 단정하지 않게 되고 분노가 올라와도 상처를 확정하는 말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남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덜 해치게 합니다. 오늘의 말은 지나가도 그 말이 만든 마음의 길은 남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리는 일은 좋은 말을 고르는 기술보다 어떤 마음을 반복할 것인가를 살피는 데서 시작됩니다. 어느 중년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 해가 완전히 들기 전에 부엌 식탁 위에는 어젯밤 다 마시지 못한 물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그렇듯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전기포트에 물을 올리고 식은 밥을 데우고 작은 창문 밖으로 희미한 아침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특별할 것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지친 날에는 그런 평범한 시간조차 이상하게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벌써 하루가 힘들 것 같은 예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아들이 밤늦게 보낸 짧은 메시지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바빠. 전화는 나중에. 그 짧은 문장을 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말이 더 크게 울렸습니다. 이제는 나를 귀찮아하는구나. 사실 아들은 정말 바빴을지도 모릅니다. 하루하루를 버티느라 마음의 여유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문장보다 먼저 서운함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리고 그 말은 비어있는 부엌의 공기를 더욱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이 언제나 큰 사건에서만 생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주 작은 말 하나가 마음을 붙드는 갈고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갈고리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대개 내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단지 답장이 짧았다는 사실보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더 아팠습니다. 이처럼 괴로움은 사실 하나에서 끝나지 않고 그 사실에 덧붙인 마음의 말에서 깊어집니다. 그녀는 커피를 한 잔 타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김이 조금씩 올라오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뜨거운 커피도 금세 식어가는데 이상하게 마음속 서운함은 더 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득 며칠 전 절에서 들었던 말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은 머물지 않는다는 것. 사람의 마음도 관계의 모양도 내가 기대했던 자리도 늘 그대로일 수는 없다는 것. 불교가 말하는 무상은 차갑게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변하는 것을 억지로 붙잡을수록 내 마음이 더 많이 다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혜에 가깝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휴대폰을 다시 보았습니다. 같은 메시지였지만 조금 전과는 다르게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는 나중에 그 말이 더 이상 거절처럼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친 하루를 사는 자식의 숨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조용히 생각해보면 사랑은 늘 같은 방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묻던 안부가 이제는 짧은 메시지 하나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손을 내밀던 사람이 이제는 멀리서 자신의 삶을 견디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연은 소유가 아닙니다. 가까이 머무는 시간도 인연이고 멀찍이 서서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도 인연입니다. 문제는 거리가 아니라 그 변화 앞에서 내 마음이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일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붙잡고 있던 것은 지금의 자식이 아니라 예전에 자신을 찾던 어린아이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현재의 짧은 메시지보다 사라진 옛날의 자리가 더 아팠던 것입니다. 그제야 그녀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아프게 한 것은 아들의 한마디가 아니라 변해버린 인연을 예전 모습 그대로 붙잡으려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아주 짧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바쁘면 끝나고 천천히 연락해라. 오늘도 밥은 챙겨 먹어. 그 말은 대단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 안에는 붙잡음보다 자비가, 서운함보다 알아차림이 조금 더 담겨 있었습니다. 불교가 말하는 내려놓음은 사랑이 식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을 덜 아프게 하는 방식입니다. 상대를 내 뜻대로 붙잡으려는 마음을 조금 놓을 때 비로소 사랑은 사슬이 아니라 숨이 됩니다. 그날 아침 달라진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부엌은 여전히 조용했고 커피는 여전히 빨리 식었고 아들의 하루도 여전히 바빴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를 바꾸는 것은 언제나 큰 결심이 아닙니다. 때로는 상처가 되려던 한마디를 조금 덜 아프게 바꾸는 것, 바로 그 작은 선택이 마음을 살립니다. 말을 바꾼다는 것은 삶을 꾸미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돌보는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저 사람이 한 말 그날 일어난 일,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물론 실제로 상처가 되는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차가운 말 한마디 기다렸던 연락이 오지 않는 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더 이상 마음이 닿지 않는 침묵은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조용히 들여다보면 사건은 한 번 지나가도 마음은 그 사건을 붙잡고 여러 번 다시 살아냅니다. 그래서 괴로움은 늘 현실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놓아주지 못하는 마음에서 더 커집니다.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회의 시간에 상사가 무심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 정도도 준비가 안 됐습니까? 그 말은 짧게 끝났습니다. 회의도 지나갔고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직장인의 마음은 거기서 멈추지 못했습니다.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집에 돌아와 식은 국을 앞에 두고 앉아 있을 때도 잠들기 전 불을 끈 뒤에도 그는 그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상사의 한마디는 나는 늘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말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괴로움의 뿌리가 숨어 있습니다. 사건은 바깥에서 일어났지만 그 사건에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내 존재 전체의 진실처럼 굳히는 일은 마음 안에서 일어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은 좋아하는 것을 놓지 못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기억을 붙드는 것도 집착이고 내가 틀렸다는 생각을 되새기는 것도 집착입니다. 심지어 억울함조차 오래 품고 있으면 마음의 사슬이 됩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저녁 한 부부가 같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국은 아직 따뜻했지만 대화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밥을 먹었고 아내는 몇 번 말을 걸다 그만두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의 마음에는 한 문장이 오래 남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나에게 관심이 없어. 사실 남편은 정말 지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말할 힘조차 남지 않은 하루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종종 상대의 침묵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 침묵 위에 버림받음, 무시당함, 서운함이라는 해석을 더 씌웁니다. 불교의 무아는 내가 붙잡고 있는 나의 모습이 생각보다 단단한 실체가 아닐 수 있음을 비춰줍니다. 나는 사랑받아야 하는 사람, 나는 이해받아야 하는 사람, 나는 늘 존중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마음속 이미지가 강할수록 그 이미지에 금이 가는 순간 더 크게 아픕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상대의 행동보다 상처받은 나라는 감각이 더 괴로움을 키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러면 다 내 탓이라는 뜻인가 하고 더 자신을 몰아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불교가 말하는 알아차림은 자책이 아니라 관찰에 가깝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조용히 보는 일입니다.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비로소 조금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비 오는 밤, 한 중년의 여인이 창가에 서 있습니다. 창문 너머 불빛은 번지고 부엌에는 설거지하지 못한 그릇 몇 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오늘 들은 차가운 말을 떠올리며 가슴속으로 같은 문장을 반복합니다. 나는 왜 늘 이렇게 대접받을까? 그 순간 그녀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낮에 들은 말 그 자체만이 아닙니다. 그 말을 붙잡고 자신의 하루 전체를 어둡게 해석하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은 기억을 지워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아니었다고 속이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사건이 내 마음속에서 끝없이 자라나지 않도록 더는 먹이를 주지 않는 일에 가깝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 아플 수는 있습니다. 서운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잊기 어려운 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의 사건을 내 삶 전체의 진실처럼 붙잡는 순간 괴로움은 실제보다 훨씬 커집니다. 조용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사건은 지나간 뒤에도 마음은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마음 공부는 세상을 완벽하게 바꾸는 일이 아니라 지나간 사건 앞에 머물러 있는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상처는 한 번 왔을지 몰라도 그 상처를 매일 다시 꺼내는 것은 붙잡힌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지친 날에는 거창한 깨달음보다 작은 연습이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한순간에 완전히 달라지지 않지만 하루를 대하는 마음의 방향은 작은 알아차림 하나로도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지혜는 늘 높은 곳의 이야기를 하기보다 지금 이 마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묻습니다. 괴로움이 왜 생기는지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괴로움을 더 키우지 않는 길을 생활 속에서 조금씩 익혀야 합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마음이 어지러웠고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어젯밤 들은 말을 계속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꾸만 같은 문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그 순간 필요한 것은 더 그럴듯한 위로가 아니라 지금 마음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보는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이 지금 무엇에 매달리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괴로움의 원인을 바깥에서만 찾습니다. 저 사람의 말, 저 상황의 부당함, 지나가버린 장면을 붙잡고 마음이 계속 흔들립니다. 하지만 조용히 들여다보면 마음은 늘 어떤 하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과받고 싶은 마음, 예전처럼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 바로 그 붙잡음이 말을 만들고 그 말이 다시 괴로움을 키웁니다. 어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한참 뒤에야 짧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금 바빠요. 이따 전화할게요. 그 짧은 문장을 본 뒤 어머니의 마음은 금세 서운함으로 기울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귀찮은가 보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가 붙잡고 있는 것은 자식의 무심함만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예전처럼 자주 찾던 시간, 여전히 자신이 가장 먼저 불리는 존재이고 싶은 마음, 변해버린 인연을 예전 모습으로 묶어두고 싶은 바람일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은 그 마음을 비난하는 일이 아닙니다. 아, 내가 지금 붙잡고 있구나 하고 조용히 보는 일입니다. 그렇게 보면 괴로움은 조금씩 얼굴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붙잡고 있다는 것을 보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에 완전히 끌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조금 놓아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괴로움을 사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다 만듭니다. 상대의 마음 지나간 일, 이미 내뱉어진 말,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까지도 마음은 제 뜻대로 움직이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포기나 무관심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쓸데없이 다치지 않는 길에 가깝습니다.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회의에서 상사의 차가운 한마디를 들은 뒤 그는 하루 종일 마음이 거칠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늦은 전철 안에서도 그는 마음속으로 계속 따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내가 왜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하지만 이미 지나간 회의는 다시 바꿀 수 없습니다. 상사의 기분도 그 순간의 분위기도 지금 당장 손에 쥐고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바꿀 수 없는 것과 씨름하느라 오늘 저녁까지 다 써버립니다. 중도는 바로 여기서 필요합니다. 억지로 참는 것도 아니고 감정에 휩쓸려 다 쏟아내는 것도 아닌 그 사이의 길입니다. 아픈 것은 아프다고 인정하되 내 힘밖에 있는 것까지 끌어안고 나를 더 태우지는 않는 태도입니다. 그 직장인은 전철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조용히 한마디를 바꾸어 보았습니다. 그 일은 분명 불편했지만 오늘 밤까지 내 마음을 다 내주지는 말자.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호흡은 조금 느려졌고 그날 밤을 망치는 속도도 조금 늦춰졌습니다. 내려놓음은 대단한 결심보다 이런 작은 멈춤에서 시작됩니다. 내 손 밖에 있는 것을 계속 마음 안에 가두어 두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괴로움은 덜 자랍니다. 세 번째는 현재를 돌보는 아주 작은 행동으로 마음을 다시 데려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만으로는 쉽게 괴로움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붙잡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도 마음은 자꾸 같은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불교의 지혜는 현재를 돌보는 구체적인 행위를 소중히 여깁니다. 한 중년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서먹한 대화를 나눈 뒤 부엌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싱크대에는 그릇이 남아있고 식탁 위에는 반쯤 식은 차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자꾸만 방금 들은 말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서둘러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차의 온기를 잠시 느껴보았습니다. 창문을 조금 열어 차가운 공기를 한 번 들이마시고 싱크대의 그릇 하나만 천천히 씻었습니다. 이런 행동이 무슨 대단한 해결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흩어질 때 현재의 감각으로 돌아오는 작은 행동은 생각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는 문이 됩니다. 알아차림은 특별한 수행처에서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늦은 밤, 작은 부엌에서도, 퇴근길, 지하철 손잡이를 잡은 순간에도, 혼자 밥을 먹는 식탁 앞에서도 가능합니다. 호흡을 한번 천천히 보는 일, 자신에게 너무 거친 말을 하지 않는 일, 지금 당장 해야 할 작은 한 가지를 해보는 일, 이 사소한 행동들이 마음을 현재로 데려옵니다. 자비는 남을 위해 모든 것을 견디는 마음만이 아닙니다.
지금 무너지고 있는 내 마음을 더 몰아붙이지 않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왜 아직도 이 모양일까? 라고 다그치기보다 오늘은 여기까지도 애썼구나 라고 말해주는 것, 그건 역시 자비입니다. 조용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하루를 살리는 말은 언제나 대단하고 아름다운 문장일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지금 내가 붙잡고 있구나, 내 힘 밖의 것은 조금 놓아도 된다, 우선 따뜻한 물 한 잔부터 마시자, 이런 말이 오히려 마음을 더 깊이 살립니다. 좋은 말은 큰 소리로 자신을 다독이는 말이 아니라 덜 해치는 방향으로 마음을 이끄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늘 거창한 깨달음 뒤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지친 하루 한복판에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좋은 말은 큰 소리가 아니라 덜 해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하루가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마음이 어수선했고, 작은 말 한마디에 괜히 오래 흔들렸고, 지나간 장면이 밤이 되어서도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날이 오면 자꾸만 하루 전체를 실패처럼 느끼곤 합니다. 오늘도 또 마음을 지키지 못했구나. 왜 이렇게 사소한 일에도 흔들릴까? 나는 왜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될까? 하지만 조용히 생각해보면 하루가 거칠었다고 해서 그 하루 전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흔들렸다는 사실이 곧 삶이 틀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불교의 지혜는 완벽하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만들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흔들린 뒤에 어디로 다시 돌아올 것인가를 묻습니다. 그래서 평온은 아무 일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일이 있은 뒤에도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에 더 가깝습니다. 서울의 늦은 밤, 작은 방 안에 TV 소리가 아주 작게 흐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불을 다 끄지 못한 채 소파 끝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 오늘 참지 못했던 감정, 오늘 괜히 차갑게 건넨 한마디가 자꾸만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는 엉망이었어. 하지만 정말 그런 것일까요? 하루 전체가 엉망이었던 것이 아니라 몇 개의 순간이 아팠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픈 순간을 마음이 밤이 되도록 놓아주지 못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은 좋았던 것이 사라진다는 말만이 아닙니다. 지금의 괴로움도 머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서운함도 분노도 외로움도 가만히 보면 늘 조금씩 모습을 바꿉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감정을 붙잡고 이 마음이 나다 라고 믿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는 무엇보다 마음에 남겨두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밤의 말은 낮보다 더 깊이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내가 나에게 어떤 말을 건네는가에 따라 그 말은 내일의 마음까지 데리고 갑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자식과 짧은 통화를 마친 뒤 괜히 서운한 마음으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통화는 길지 않았고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예전처럼 다정하게 자신을 찾지 않는 것만 같아 서글펐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하지만 잠시 후 그 생각을 그대로 믿지 않고 조용히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다른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운함 아래에 있는 사랑, 그 사랑 아래에 있는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 아래에 있는 변해가는 인연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마음이 보였습니다. 알아차림은 감정을 밀어내는 일이 아닙니다. 감정의 바닥을 조금 더 조용히 보는 일입니다. 나는 지금 서운하구나. 나는 아직도 예전의 시간을 붙잡고 있구나. 이렇게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나를 삼키는 파도가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물결이 됩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은퇴 후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지만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하는 순간은 줄어든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저녁마다 거실에 혼자 앉아 작은 소리로 TV를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쓸모가 없구나. 그 말은 조용했지만 마음을 오래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그는 그 말을 조금 바꾸어 보았습니다. 예전과 같은 자리는 아니지만 내 삶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외로움을 없애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자기 자신을 더 깊은 어둠으로 밀어넣지는 않았습니다. 이처럼 마음을 살리는 말은 상처를 없애는 말이 아니라 상처 위에 또 다른 상처를 얹지 않는 말입니다. 이로 불교가 말하는 내려놓음은 하루를 포기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이미 지나간 장면을 밤새 마음속에서 재판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오늘 하루가 이렇게 꼬였는지 끝없이 붙잡고 늘어지는 대신 이제는 잠시 내려놓고 쉬어도 된다고 자신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중도는 여기에서도 필요합니다. 아무 일도 아닌 척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아픈 감정에 끝까지 끌려가는 것도 아닌 그 사이에 조용한 자리입니다. 아팠다는 것을 인정하되 그 아픔을 오늘 밤의 전부로 만들지는 않는 태도. 그것이 잠들기 전 마음이 머물러야 할 자리입니다. 조용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하루를 망치는 말은 대개 마음을 단정해버리는 말입니다. 역시 나는 안 된다. 이제는 다 끝났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않는다. 반대로 하루를 살리는 말은 마음을 조금 열어두는 말입니다. 오늘은 많이 지쳤구나. 이 순간도 지나가겠지. 내일은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을지 모른다. 이 말들은 문제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문제와 하나가 되지 않게 해줍니다. 그리고 바로 그 거리에서 평온은 아주 작게 시작됩니다. 이 밤이 조용한 이유는 세상이 멈췄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마음도 조금 쉬어야 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 말 중에 후회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무상한 흐름 속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 역시 내 존재 전체는 아닙니다. 그러니 깬 잠들기 전 마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겨도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거칠었어도 내 마음까지 미워할 필요는 없다고. 조금 흔들렸어도 다시 돌아오면 된다고. 붙잡고 있던 것이 있다면 오늘 밤만큼은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다고. 밤은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붙잡고 있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나 자신을 덜 다치게 하라고 조용히 등을 내어주는 시간일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창밖이 어둡고 방 안이 조용하다면 그 고요 속에서 너무 많은 결론을 내리려 하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오늘의 실수도, 오늘의 서운함도, 오늘의 외로움도 이 밤을 지나며 조금씩 모양을 바꿀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마음을 다그치는 말보다 마음을 쉬게 하는 말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가 거칠었어도 마지막 말은 마음을 살리는 말이어도 좋습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감아도 좋겠습니다. 다 해결하지 못한 하루라도 괜찮습니다. 아직 다 놓지 못한 마음이라도 괜찮습니다. 불교의 지혜는 완벽한 사람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다시 마음을 돌아보려는 사람 곁에 조용히 머뭅니다. 오늘 밤은 자신을 심판하는 밤이 아니라 자신을 조금 덜 아프게 안아주는 밤이어도 좋겠습니다. 말 한마디에 흔들린 하루였어도 이 마지막 한마디만은 마음을 살리는 방향으로 남겨두어도 좋겠습니다. 그런 말은 괜찮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도 이 밤은 충분히 조용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